안녕하세요. 아재 책톡입니다.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를 가지고 본의 아니게 대장정을 하고 있습니다. 책도 벌써 너덜너덜해졌네요. 이제 그 대단원에 가까워지는데요. 로마 공화정의 종말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화국의 종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 배경이 되는 거대한 성공을 살펴봐야 하더라고요. 바로 로마가 고대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포에니 전쟁에 대해서 마키아벨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 공화정의 붕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로마와 카르타고가 싸운 포에니 전쟁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중해 패권을 두고 100년 넘게 싸운 숙명의 대결이었죠. 2차 전쟁에서는 로마가 망할 뻔했어요. 로마는 기원전 265년에 이탈리아 반도 대부분을 통일했습니다. 앞마당에서는 이제 대적할 자가 없어서 이제 로마는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바깥 세상은 무주공산이냐? 아니죠. 다 주인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바깥 세상은 카르타고가 종횡무진하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는 기원전 800년경에 페니키아인들이 오늘날 북아프리카 튀니지에 건설한 식민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포에니 전쟁이라고 할 때 포에니라는 말도 페니키아인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의 후예답게 카르타고인들은 상업적으로 역량이 매우 뛰어났고 거대한 해상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집트를 제외한 북아프리카 해안을 차지했고 스페인 남부와 시칠리아, 사르디니아, 코르시카 섬도 카르타고의 영역이었습니다. 요즘 미중 패권 전쟁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를 많이 언급하죠. 투키디데스의 함정,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서 기존 패권국이 두려움을 느껴서 전쟁이 발발한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그 신흥 강국인 아테네가 떠오르자 기존 패권국이었던 스파르타가 두려움을 느껴서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두 강대국이 패권을 추구하다 보면 전쟁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벌어지게 돼 있다라는 그런 암울한 얘기입니다. 원래 강대국들은 서로가 커지기 전에 견제해야 합니다. 이게 강대국 세계의 룰이에요. 경쟁자가 강해지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키아벨리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던 로마의 다른 경쟁자들도 다 로마가 커지는 것을 방치했다가 복속되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이 로마의 침공을 받을 때 자기 일 아니라고 이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다가 하나씩 둘씩 다 무너지고 나면은 그제서야 이제 아차!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그때는 이미 로마군이 자기네 도시 성문 앞에 와 있죠. 마키아벨리는 로마가 강력해지는 것을 방치한 것이 카르타고의 커다란 실책이었다고 말합니다.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그 로마 남쪽의 삼류민들이 그리고 이제 로마 북쪽의 에트루리아인들이 이제 로마와 싸우고 있을 때 카르타고는 이들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 놓고 있었어. 그냥저냥 로마와 우호적인 관계를 도모했을 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카르타고가 볼 때 자기들은 사업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번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바다 멀리 이제 이태리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복작복작한 야만족들끼리의 싸움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로마가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몰라볼 정도로 강력해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자기들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카르타고가 이렇게 로마의 팽창을 수수방관하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나중에는 갈리아인들이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고 마케도니아와 시리아도 마찬가지 실수를 저질렀다고 평가합니다. 적이 강성해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하는데 방치했다는 거죠. 1차 포에니 전쟁은 23년 동안 벌어졌는데 로마가 어렵게 이겼어요. 로마는 이때 시칠리아를 확보합니다. 이 이제 장화처럼 생긴 그 이탈리아 반도 앞에 이 축구공 모양처럼 있는 큰 섬이죠. 그리고 몇 년 후에는 그 시칠리아 북쪽에 있는 다른 섬들인 코르시카와 사르디니아도 장악해요. 이제 본진에서
바로 앞에 있는 앞마당까지 확보했어. 오케이. 그리고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카르타고가 스페인에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시도합니다. 카르타고는 사군티움이라는 도시를 공격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로마의 동맹국이었어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일종의 인계철선으로 설정한 곳이었는데요. 이제 카르타고가 도발한 거죠. 보통 대전쟁은 본국끼리 먼저 싸우기보다는 작은 그 동맹국을 공격할 때 벌어지기 마련이죠. 로마는 카르타고의 도발에 맞서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때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등장합니다. 한니발은 유능하고 무자비한 장군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한니발은 스페인에서 남프랑스에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로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한니발은 코끼리 부대를 데리고 그 흠준한 알프스를 넘는 듣도 보도 못한 대담한 군사작전을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로마 북부에 있는 그 트라시메네 호수라는 데서 로마군을 대파합니다. 이때 로마군 2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한니발은 이탈리아 반도 내에 존재하던 그 로마의 동맹 체제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진격했고 기원전 216년에 칸나이 전투에서 또 한 번 로마군을 대파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로마군 5만 명이 사망했고 2만 명이 포로로 잡혔다고 합니다. 로마는 가공할 적과 싸울 훌륭한 군인들을 전부 다 잃은 셈이었습니다. 반면에 한니발의 군대는 건재했고요. 절망에 빠진 로마인들은 도시를 버리고 시칠리아 섬으로 탈출하자 그랬는데요. 그 유명한 스키피오가 나타나서 로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사람들에게 강요했다는 일화가 이때 나옵니다. 로마는 다시 심기일전에서 파비우스 막시무스라는 장군의 지휘하에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파비우스는 괴물 같은 한니발하고는 정면 대결로는 어렵다. 지구전, 소모전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했어요. 로마는 인구가 많아서 끝없이 병력을 보충한 반면에 카르타고군은 본국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거죠. 한니발이 아무리 괴물이라고 하더라도 보급이 끊어지면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겠죠. 당시 이탈리아는 로마를 중심으로 여러 도시들이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패권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이제 안보 동맹이었죠. 한니발은 로마를 직접 공격하면 동맹국들이 두려워서 로마를 버리고 카르타고 편에 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로마의 동맹은 굳건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 칸나이 전투에서 카르타고가 이겼다는 승전보가 카르타고 본국에 도착했어요. 와, 이거 엄청난 대승리다. 게임 끝이다. 사람들이 전부 환호하고 전쟁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뭔가 그림직한 것을 감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노라고 하는 아주 신중한 카르타고 사람이었는데요. 한노가 전령에게 물어봤습니다. 로마의 동맹 도시들 중에 로마의 반기를 든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도시가 있느냐? 아직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노가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게임이 아직 안 끝났구나. 결국 로마인들은 끝없는 지구전과 굳건한 동맹 체제로 로마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총사령관이었던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가 지중해를 건너서 북아프리카 본토로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다급해진 카르타고가 이제 이태리에 있던 한니발을 다시 불렀어요. 야, 빨리 와라. 빨리 와서 방어해라. 여기 엄청 급하다. 한니발이 돌아왔지만 카르타고 근처에 그 자마라는 곳에서 이제 전투를 벌여서 스피키오에게 패배했죠. 이렇게 로마가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후에 로마는 카르타고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3차 전쟁을 벌였고 카르타고라는 도시를 말 그대로 없애버렸어요. 엄청난 학살과 파괴가 일어났고 카르타고인들은 전부 노예가 되었는데 그 수가 자그마치 5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146년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시대의 운과 인간의 기질이 서로 궁합이 딱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아주 신중하고 보수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질적으로 아주 대담하고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중한 사람과 대담한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성공하고 누가 실패할까? 그것은 전적으로 그 시대의 운과 잘 맞느냐에 달려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사령관이 되어서 백척간두에 있던 그 로마를 지켜냈지만 만약 계속 파비우스가 군대를 지휘했더라면 로마는 카르타고를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파비우스는 스키피오가 북아프리카로 출정하는 것을 반대했거든요. 사람은 한 가지 방식대로 행동하는데 익숙해지기 마련이고 만약 그 사람이 그 방식으로 크게 성공했다면 더는 안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자기 방식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몰락하게 돼 있다. 마키아벨리는 이 로마의 지구전이 필요한 시대에는 가장 그 적합한 인물이었던 파비우스가 있었고 로마에 있었고 또 후일에 이제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던 스키피오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시대에 맞는 인간의 기질이 따로 있다는 거죠. 공화국은 아주 다양한 인간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때 맞는 기질을 가진 인간을 뽑았을 수 있다. 그래서 공화정이 다른 체제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고 번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는 마키아벨리식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니발과 스키피오는 둘 다 위대한 장군이었고 그 휘하의 군대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다. 그런데 왜 한니발은 실패했고 스키피오는 성공했느냐? 이걸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왜 로마는 방어에 성공했고 카르타고는 실패했느냐? 마키아벨리는 이걸 이제 방어 전쟁을 할 때 자국에서 하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은 멀리 이제 나라 밖에 나가가지고 하는 게 유리하냐라는 문제로 얘기를 합니다. 적이 쳐들어오는데 나가서 싸워야 되는지 아니면은 본진에서 싸워야 되는지 뭐가 유리할까요? 궁금하죠. 마키아벨리의 대답은 이래요. 인민이 무장하는 공화정이냐 아니냐 여기에 답이 있다. 고대 로마는 16세기 스위스와 같이 인민이 무장한 나라였다. 이 코어가 강한 나라라는 거죠. 이런 나라는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저항이 세서 뚫기가 어렵다. 마키아벨리는 이제 자기가 살던 시대의 그 스위스도 엄청 좋아합니다. 나라는 작은데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라고 봐서요. 스위스 같은 나라는 제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절대 굴복시키지 못한다. 바로 옛날 로마가 그랬다. 그런데 반대로 카르타고는 인민이 무장하지 않고 돈만 많았다. 이 코어가 약했다는 거죠. 로마같이 인민이 무장한 나라는 자국에서 전쟁을 할수록 유리하고 카르타고같이 인민이 무장하지 않은 나라는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전쟁터에서 싸울수록 유리하다. 인민이 무장한 공화국이라면 병력을 계속해서 보충할 수 있는 본진에서 싸워라. 로마는 실제로 이 막대한 인구를 갖고 소모전을 벌였던 거고요. 반대로 카르타고는 전쟁 초기에는 타국의 전장에서 선전했지만 적의 본진 공격에는 금방 무너져서 함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로마는 인민이 무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카르타고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한니발은 로마를 점령하는 데 실패했던 반면 스키피오는 아프리카로 쳐들어가서 카르타고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오늘은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를 가지고 포에니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사실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의 서론격 스토리입니다. 로마 공화정이 어떻게 몰락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배경인 셈이죠. 다음 영상도 재밌으니까 꼭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재 책톡이었습니다.